너의 마지막 수학 3, 2, 5, 7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 첫 번째 강의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 강의도 제 기억으로는 그래도 두 파트로 나눠서 했던 것 같은데 하나로 합쳐놨네요. 이 부분 매우 중요해요. 아주 자주 나오진 않거든요. 네. 근데 가끔 나와요. 가끔 나오고. 네. 어디서요? 이 부분이 어디에서 가끔 나오냐고요? 네. 고2 때도 가끔 나와요. 가끔 나오고 그때 이 내용을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에 관한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근을 구하는 건 우리가 잘 해요. 네. 그리고 이게 뭐 2차 방정식이 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느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느냐, 네. 한 개의 실근을 갖느냐 이런 것도 우리는 잘 따져요. 네. 판별식을 아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라는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이 있는데, 알파 베타라는 두 실근이 있는데, 네. 문제에서 이제 이런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이 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두 근이 양수다. 네. 혹은 두 근이 음수다. 네. 혹은 두 근의 부호가 반대다. 이런 조건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우리는 그런 조건을 들을 때 어떠한 주장을 할 수 있는가, 그걸 정리해보고 갈 거예요. 네. 처음에 두 근이 모두 양수면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봅시다. 알파, 베타가 둘 다 양수다. 네.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걸 보고 세우는 어떤 주장들이 있어요. 알파 더하기 베타,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가 어떨까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0보다 크다. 크겠죠. 둘 다 양수니까. 네. 그럼 알파, 베타 두 근의 곱, a분의 c는 0보다 어떨까요? 커요. 크겠죠. 네. 그럼 이제 뭐 다 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봐요. 예를 들어서 두 근이 알파가 1 플러스 i고 베타가 1 마이너스 i라고 생각해봐요. 네. 그럼 둘을 더하면 어때요? 양수예요? 네. 양수예요. 둘을 곱하면 어때요? 양수. 그럼 이거 다 만족하죠. 네. 근데 이 알파하고 베타는 양수에? 아니요. 아니에요. 허수니까 얘는 크다 작다 개념이 없어요. 네. 그러면 이런 조건만으로는 얘네들을 걸러낼 수가 없잖아요. 네. 걸러내야 되겠죠. 얘네들을 걸러내려면 무슨 주장을 해야 될까요? 얘네들을 걸러내면 이것들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식을 만족하면 네. 얘네들은 근이 될 수 없다. 허근이 나올 수 없다. 판별식. 판별식이죠.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죠. 네. 여기서 그냥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얘기했으니까 네. 같은 두 양수일 수도 있어요. 네. 0보다 크거나 같다. 네. 이 세 가지를 주장할 수 있어요. 네. 어렵지 않죠. 네. 두 근이 모두 양수다. 그러면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 양수고. 네.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네. 판별식을 꼭 주장해야 한다는 걸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자, 다음에 이제 두 근이 모두 음수라면, 두 근이 모두 음수라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겠느냐? 비슷합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 즉 마이너스 a분의 b는 0보다 어떨까요? 작아요. 작죠? 음수니까. 네. 알파 베타, 즉 a분의 c, 두 근의 곱은 0보다 어떨까요? 작아요. 커요. 크죠? 음수끼리 곱하니까 크겠죠? 네.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네. 이것만으로는 알파 베타가 허수인 경우를 걸러내지 못해요. 네. 걸러내려면 뭘 해야 된다?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두 근이 모두 음수니까 같은 음수일 수도 있거든요. 네. 자, 이제 마지막 경우 해볼게요. 두 근의 부호가 달라.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인 거야. 네. 이런 거 외울 때 생각을 하면서 외워야지 안 헷갈려요.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다 보면 이게 훨씬 헷갈립니다. 네. 두 근의 부호가 달라. 있지라는 그룹이 생각나네요. 달라, 그죠? 자, 두 근의 부호가 달라. 그럼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느냐? 네.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0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몰라요. 모르죠. 아주 잘 얘기했어요. 모르죠. 네. 양수인 것과 음수인 것 중에 어느 것의 절대값이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하지만 두 근의 곱, a분의 c는 0보다 어떨까요? 작아요. 작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허수를 걸러내야 되니까 네. 판별식을 써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판별식. 네.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0보다 이번에는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니까 네. 두 근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판별식 0보다 크기만 해야 돼요. 네. 같으면 안 돼요.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잘 봐라. 알파 베타가 a분의 c인데 이게 음수가 되죠. 네. 그 얘기는 a와 c의 부호가 같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다. 다르죠. 그러면 a와 c의 곱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요. 그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4를 곱하니까 이만큼은 분명히 양수죠. 네. 근데 b제곱은 0 이상이에요. 실수의 제곱이니까. 네. 그러니까 얘가 성립하죠? 네. 얘는 어차피 0보다 커요. 아. 그러니까 판별식은 따져도 되지만 네. 따질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만 성립해도 판별식은 알아서 0보다 커지기 때문이죠. 네. 자, 아주 잘 들으셨어요.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다, 두 근이 모두 음수다. 어려울 거 없어요. 네. 두 근의 합, 곱, 판별식을 따져보시면 되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그럼 두 근의 곱이 음수다라는 것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판별식도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주장을 안 해도 이것만으로도 판별식은 양수가 된다라는 것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뒤에 문제를 좀 볼게요. 어떤 문제들이 있을 거냐면 229페이지 필수 예제 23번이에요. 여기 좀 지웁니다. 필수 예제 23번 보시면 자,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k 더하기 x 더하기 k 더하기 3이 0이다. 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해라. 네. 처음엔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얘기했어요. 네. 두 근이 모두 양수대 이때 k의 범위를 구해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주장하던 거 따지면 되죠. 네. 두 근의 합. 이 식에선 두 근의 합이 뭐가 되겠어요? 시간 두 개의 합이. 네.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네. 그냥 2 곱하기 k 플러스 1 되겠죠? 네. 이게 0보다 어때요? 0보다 커요. 크겠죠. 두 근의 곱. a분의 c니까 여기서는 k 더하기 3이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돼. 그죠? 또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판별식을 따져야죠. 네. 여기서는 짝수 판별식을 세워볼 수 있겠네요. 네. b 다시 그러면 k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여기서는 k 더하기 3. 이게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을 나누면 k 더하기 1이 그러니까 이거 세 개 연립해서 풀면 땡이에요. 네. 여기서는 k가 마이너스보다 크다 나왔고 여기서는 k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나왔고 이거 얼른 전개하시면 k제곱 2k 더하기 k 1 빼기 3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네. 단순 계산이니까 제가 얼른 합니다.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1 나와서 네. 1과 마이너스 1의 경계로 바깥쪽이 답이 돼요. 네.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하고 1을 경계에 포함하면서 이렇게 바깥쪽이 나왔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얘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럼 다 겹쳐야 돼요. 네. 그럼 여기밖에 없죠. 네. 1층, 2층, 3층 다 겹치는 건 1보다 크거나 같다밖에 없는 거예요. 네. 괜찮으세요? 네. 그럼 두 번째 거는 두 근이 모두 음수인 경우는 얘 부호만 바뀌면 되겠죠. 부등호만. 네. 넘어가고 세 번째 거 보시면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다.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부호가 다르다. 그러면 두 근의 합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어요? 네. 두 근의 합이 어떻다? 0보다 크다 작다 주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안 돼요. 두 근의 곱은 주장할 수 있죠. 두 근의 곱 a분의 c니까 여기서는 k 더하기 3이죠. 네. 이게 0보다 어때야 돼요? 이게 0보다 작아요. 그렇죠.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그 다음에 판별식은 따져보지 않아도 된다. 네. 네, 이것만으로도 이미 판별식은 0보다 크니까. 네. 네, 답은 마이너스 3보다 작다가 되겠네요. 자, 여기 잠깐만요. 쭉쭉쭉 가서
자, 이제 사실 근데 이런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네.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해놓고 양수인근의 절대값이 음수인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만약에 이런 얘기를 했다라면 네. 그러면 두근의 합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양수인근의 절대값이 크면은 양수. 두근을 더하면 양수가 되겠죠. 네. 음수인근의 절대값이 더 크면 더하면 음수. 음수가 되겠죠. 네.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겠죠. 네. 이건 이제 아주 기초적인 설정에 대한 설명이고요. 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이론 설명이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칠판 좀 지울게요. 네. 지친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막 몰아쳐가지고 지금 10분밖에 안 지났어요. 아. 제가 좀 몰아쳤어요. 이제 내용이 좀 있는데 한 방에 지금 빨리 얘기해 버렸거든요. 자, 좀 더 고급 이론이에요. 네. 고급 이론. 지금은 그냥 두근이 모두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두근 사이에 0이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일종의 0을 경계로 지금 네. 두근의 위치를 얘기한 거죠. 네. 근데 그 경계가 꼭 0이어야만 0일 수밖에 없는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모두 다 1보다 크다. 혹은 두근이 모두 1보다 작다. 혹은 두근 사이에 1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럼 그런 주장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식을 세울 수 있는가? 네. 그 경계가 여기서는 사실 이제 0을 기준으로 따진 건데 0이 아니라 다른 수가 경계일 때는 어떻게 실근의 조건을 얘기해 볼 수 있겠는가? 그 얘기를 지금 해볼 겁니다. 네. 매우 중요합니다. 네. very important 합니다. 지금 뭐랄까요? 좀 단시간 내에 약간 늙으신 것 같은데요? 두근이 그러니까 이제 이건 제목으로는 이렇게 얘기해야죠. 뭐 실근의 위치, 네. 실근의 위치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것의 네.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네.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네. 알파 베타가 모두 1보다 크다. 네. 우리가 이때 이런 걸 어떻게 따져보느냐. 네. 잘 보세요. 저는 이 A가 양수인 경우에 한해서 볼게요. 네. 제가 이제 설명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네. 어떤 부등식을 외우라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네. 어떤 항목을 조사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네. 자, 일단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2차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알아볼 거예요. 네. 알파 베타라는 건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이 2차 함수가 네. x축이랑 만나는 y는 0인 선 네. x축이랑 만나는 지점의 x값이 알파 베타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제가 a가 양수인 경우를 한정 지어봤죠. 네. 양수가 아니면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양수를 만들면 돼요. 네. 이렇게 x축이 있으면 이렇게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거 제가 편의상 fx라고 볼게요. 네. 여기가 알파 베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네. 두근이 모두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 네. 이 자리에 1이 있다 이거예요. 네. 이 자리에 1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이런 모습이어야 할 때 이 식이 이 2차 방정식 혹은 이 식이 fx라는 식이 어떠한 특징을 갖게 되느냐? 네. 자, 처음에 얘기할 건 뭐냐면 x가 1일 때의 y값, 네. 이런 모습일 때는 x가 1일 때 y값이 0보다 커요, 작아요? x가 1대 y 값이요. 네, x가 1일 때 y값이 0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커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f1이 0보다 커야 돼요. 네. 이걸 우리가 뭘 조사한다고 얘기하느냐? 지금 이 1이라는 수를 경계로 두 근이 모두 다 크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이 경계예요.
경계에서의 y값, 즉 경계값의 부호를 조사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것만 만족하면 네. 이 그림이 되나? 일일 때 이렇게 양수인 y값을 가지면 이 그림이 되나? 이럴지도 몰라요. 네. 이럴지도 몰라. 네. 근데 우린 이런 모습을 원하잖아요. 네. 이런 애들을 걸러내야 되잖아요. 네. 얘가 가장 큰 지금 잘못된 지점이 뭐냐면 x축이랑 안 만난다는 거예요. 네. 얘처럼 만나야 된다는 주장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뭘 따지느냐? 판별식이죠. 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여기서 지금 뭐 둘 다 0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사실 이게 서로 다른 근이라고 얘기했으면 꼭 크다고 해야 되지만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었다라면 크거나 같다라고 주장할 거예요. 네. 즉 판별식을 주장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것까지만 만족을 하면 이 그림이 될 수밖에 없는가? 네. 근데 그것도 잘 봐라. 이렇게 x축이 있고 여기 이제 1이 있다. 네. 근데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어. 그러면 1일 때 y값 0보다 크지? 네. 그리고 x축이랑 두 번 만났지? 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아니지. 네. 그럼 뭐가 문제냐?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이 그래프의 대칭 축이 네. 1보다 오른쪽에 있는데 네. 원하지 않는 얘네들은 대칭 축이 1보다 왼쪽에 있는 거야. 네. 그 축의 위치를 가지고 이런 애들을 걸러내야 돼. 네. 이거 말이야. 응? 이거 말이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네. 이거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줄 안단 말이야. 네. 제가 얼른 좀 바꿔보면은 a 곱하기 네. 잘 봐.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됐어. x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 더하기 뒤에 샬라샬라 나와. 네. 그러니까 축의 위치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야. 네. 괜찮니? 네. 마이너스 2a분의 b. 이 축의 위치가 여기서는 1보다 커야 했다는 얘기야. 네. 괜찮니? 네. 오. 그러니까 축의 위치까지 조사를 해봐야 돼. 네. 이게 0보다, 이게 크다, 이게 0 이상이다, 이게 0보다 크다.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얘기는 뭐냐면 네. 어느 항목을 조사해야 되느냐. 네. 경계값과 판별식과 축의 위치를 조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 실근의 위치는 별의 별 방식으로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여기서는 지금 두근이 뭐 1보다 크다고 얘기했죠? 네. 어떤 때에는 두근이 1과 4 사이에 두근이 다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할 수도 있어요. 네. 그때도요. 경계값, 판별식, 축의 위치를 조사하셔야 돼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이런 거 하나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첫 번째 두근이 모두 다 1보다 크다라고 얘기한 걸 조사했잖아요. 네. 다음 이렇게 해볼게요. 알파, 베타 사이에 1이 존재한다. 그 한 근은 1보다 크고 네. 한 근은 1보다 작다고 얘기한 겁니다. 네. 이런 주장을 할 때는 우리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있으면 그래프가 x축이 있으면 두 번 만나는데 알파, 베타 이렇게 두 번 이렇게 있는데 네. y는 fx가 있는데 이 사이에 1이 있다 이거잖아요. 네.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 네. 그럼 봐라. 아까처럼 그러니까 경계에서의 값을 조사해 볼 거예요. 네. f1. x가 1일 때 y값이 0보다 커요, 작아요? 여기서? X일 때 네. x가 1일 때 y값이 0보다 커요, 작아요? 이 그림에서는? 작아요. 작아요. 경계값을 조사했어요. 네. 이게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이제 조금씩 생각을 해봐야 돼. 네. 그러면 이 조건만 만족하면 이 그림이 될 수 있는가? x축이 있고 1일 때 y값이 이렇게 0보다 작대. 네. 그리고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거든? 네. 그럼 어떻게 그리건 간에 네. 어떻게 그리건 간에 이렇게 그리건 이렇게 그리건 간에 네. 두 근 중에 한 근은 1보다 크고 한 근은 1보다 작아. 네. 한 근은 1보다 크고 한 근은 1보다 작아. 네. 그러니까 이것만 따지면은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있어. 네. 괜찮아? 네. 판별식 안 따져도 돼. 축의 위치도 안 따져도 된다는 얘기지. 네. 자,
이 경계를 기준으로 두근이 어떻게 위치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패턴으로 얘기한다고 그랬지. 네. 그래서 이제 내 생각에 이게 좋은 것 같아. 재수가 좋으면 네. 경계값만 따져서도 답이 나올 수 있어. 네. 그러니까 경계값만으로도 이 그림이 될 수밖에 없느냐 네.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지. 네. 근데 그 최대치로 많이 따져봐야 될 때는 경계값에다가 판별식에다가 축의 위치까지도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지. 네. 많이 풀다 보면 이제 사실 보여. 얘처럼 어느 수보다 두근이 모두 크다. 네. 혹은 어느 수보다 두근이 모두 작다. 네. 혹은 어떠한 두 경계 사이에 두근이 모두 있어야 된다. 네. 그런 때는 얘를 풀어야 돼. 네. 근데 얘처럼 두근 사이에 1이 있다. 네. 두근 사이에 어떤 수가 있다. 그런 때는 경계값만 따지면 돼. 네. 아니면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있을 때 1, 2 이렇게 해가지고 두근 중에 한 근은 1과 2 사이에 있고 네. 다른 근은 2보다 크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도 있거든. 네. 이때도 경계값만으로도 답이 나와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외워지는 거고 처음부터 외우라고 하는 건 제 생각에 좋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정리하면은 어떠한 0이 아니라 다른 수를 경계로 해서 네. 두근의 위치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 때에는 최대한 많이 따져볼 때는 경계값과 네. 판별식과 그리고 축의 위치를 따져보셔야 된다. 네. 근데 경우에 따라선 경계값을 따지는 것만으로도 답을 구할 수 있다. 네. 자, 그럼 뒤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24번 볼게요. 네. 칠판 지웁니다. 여기 매우 중요해요. 이 내용들이. 네. 나중에 고2에 가면 미분을 배우고 또 그래프를 막 그릴 거거든요. 네. 그런 때에 어떤 특정한 주장을 문제에서 할 때가 많아요. 네. 그때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뭐 두 근이 어떻게 그래프가 어떻게 만나야 된다. 네. 그때 이제 얘네들을 따져줘야 되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하실 수 있어. 자, 그래서 자 필수 예제 24번 230페이지에 필수 예제 24번입니다. 제가 이제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은 경계값을 따져야 되고요. 네. 경계값 그리고 판별식 그리고 축의 위치. 이 축의 위치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로 나온다라는 거. 네. 자,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필수 예제 24번. 네.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4a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것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네.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해라. 얘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네.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해서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알파, 베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4a 빼기 3. 이거 제가 편의상 fx라고 해볼게요. 네.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 x축에서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 네. 그러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느냐? 자, 먼저 뭘 해봐야 된다? 경계값. 네. f1이 1 대입하면은 1 여기 마이너스 2a 4a 마이너스 3 2a 마이너스 2거든요. 네. 얘가 0보다 어때야 돼요? 얘가 0보다 1일 때 y값 커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a가 1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나왔어요. 범위가 나왔어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이런 그림이 안 될 수도 있다. 네. 위에 떠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판별식도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짝수 판별식을 주장할 수 있죠. b 다시의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네. 두 근이 서로 다르다라고 확실히 얘기한 게 아니니까요. 네. a 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3이 되는군요. 네. 인수분해는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1과 3의 경계로 바깥쪽이 답이 되겠죠.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으로는 그림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축이랑 x축이랑 두 번 만났죠? 그리고 x가 1일 때 y값이 양수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죠. 네. 그걸 결정짓는 건 축의 위치다. 네. 그래서 이제 축의 위치 마이너스 2a분의 b 네. 여기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a가 되겠네요. 네.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a 즉 a 그게 1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네. 세 개를 다 종합해 볼게요. 그러면 자 결국 얘네들은 똑같네요. 1보다 크다 하나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1과 3의 경계로 해서 경계를 포함하면서
경계를 포함하면서 바깥쪽이 답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럼 겹치는 건 여기라는 거죠. 여긴 1보다 크다와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겹치는 게 없어요. 네. 괜찮으세요? 네. 즉 답은 A는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답이다. 네. 자, 오른쪽에 필수 예제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필수 예제 25번 문제 보자. 자, 필수 예제 25번 보시면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2x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은 0. 이것의 두 근이 모두 0과 2 사이에 있다. 네. 이것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두 네. 근이 0과 2 사이에 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럼 x축이 있으면은 이렇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2x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이걸 제가 편의상 fx라고 하면 알파 베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두 근이 0과 2 사이에 있다. 그럼 여기 0, 여기 2 이렇게 있는 거죠. 네.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느냐. 자, 색깔 좀 다르게 써볼게요. 네.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 따져볼 건 뭘까요? 역시 그거. 네, 아. 경계값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F0이 0보다 어때야 돼요? F0이 커야 돼요. 그죠? 0보다 커야 돼요. 그리고 F2는 0보다 어때야 돼요? F2도 커야 돼요. 그죠? 커야 돼요. 이 두 개가 다 만족돼야 되는 거죠? 네. F0은요, 빵빵 되면 이게 그럼 마이너스 M 마이너스 곱하기 M 마이너스 1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M 더하기 1이거든요. 네. 그게 0보다 크다니까 M 값이 1보다 작다라고 하나 나와요. 네. 2 대입하면 여기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M 2 대입하면 여기는 4 여기 빼기 4 사라지고 더하기 1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는 M 값이 3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또 하나 나와요. 네. 자, 근데 이것만으로는 그래프가 위에 이렇게 떠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뭘 따져줘야 됩니까? 그래서 얘처럼 두 번 혹은 한 번이라도 만나려면 판별식을 따져줘야죠. 네. 두 근이 서로 다르다고 얘기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네. 판별식 뭐 b제곱 여기서 그러니까 m 플러스 2의 제곱이 됐겠죠. 네. 마이너스 4ac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 있으니까 플러스 4 곱하기 m 마이너스 1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네. 여기 m제곱 있고요. 4m 더하면 8m 여기 4 빼기 4니까 사라져서 여기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러면 이 m 뽑아내면 m 플러스 8에서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다 되니까 0과 마이너스 8을 경계로 해서 네. 바깥값이 답이 되는 거예요. 네. 이따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네. x축이랑 두 번 만나고 0일 때 2일 때 0보다 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 대칭축이 0과 2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죠. 네. 0이면 안 되죠. 그럼 그래프 이렇게 있으니까 두 근이 0보다 클 수가 없는 거죠. 네. 2여도 안 되는 거죠.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칭축은 여기 경계보다 커야 됐던 겁니다. 같으면 안 됩니다.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m 플러스 2 그게 0과 2 사이니까 네. 제가 요렇게 대칭축의 위치가 x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m 플러스 2 이게 네. 0보단 크고 2보단 작아야 했다는 얘기죠. 네. 이거 플러스 플러스 됐고요. 네. 셋 모두에게 2를 곱하면 0 여기는 m 플러스 2 여기는 4가 됐습니다. 네. 셋 모두에게 2를 빼면 m 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나왔어요. 네. 얘하고 요 부등식의 해와 얘네 둘이 겹치는 거 따지면 되겠네요. 네. 좀 걸러낼까요? 1보다 작다와 3분의 1보다 작다. 네. 겹치는 게 있죠. 네. 뭐가 겹쳐요? 3분의 1.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일단 좀 제껴 놓도록 하죠. 네. 여기도 좀 볼게요. 그래서 하나는 3분의 1보다 작다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는 0과 마이너스 8 여기 마이너스 8 여기 이제 0이 있어요. 해서 경계를 포함하면서 바깥값이 이 범위라고 주장을 하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말이죠. 네. 그럼 일단
네. 뭐 일단 여기 요만큼과 요 부분 요 두 부분이 겹치기 있네요.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죠? 네. 마이너스 2하고 2는 여기쯤 있겠네요? 네. 사이면 이만큼이네요. 네. 그러면 셋 다 겹치는 범위는 여기밖에 없네요. 네. 0 이상 3분의 1 미만이 되겠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네. 다소 까다롭죠? 자, 고생하셨어요. 네.